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남가주 개솔린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어제보다 12.2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보다 13.5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38.3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38.6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일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직원 15인 이상 사업체는 구인 공고 시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영세업체들이 구인난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한식 요리 대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1등에는 김치 와플을 선보인 헥터 더하로 씨가 선정됐습니다. 미셸 박스틸과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트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 후 하루에 1일 내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의료보험사들을 초청해 메디케어 가입과 플랜 변경 기간에 맞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응급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응급실 환자들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보다 신속하게 치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주를 빠져나가면서 처참한 피해 현장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19명이 사망했고 일부 지역은 초토화됐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이언은 현재 세력이 1등급으로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회의를 열고 태평양 전략을 내놓습니다.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병합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합병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구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조지아주의 워낙 연방 상원의원이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고 야당은 외교 참사 대책위를 출범시키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그룹 재무 담당 임원들까지 불러서 유례없는 복합 위기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행보로 국정의 돌파구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지율은 24%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고 파드레스를 5대2로 꺾고 시즌 108승으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부터 콜로라도와 홈에서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나서 8회 2사까지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고 타석에서는 4타수 2안타로 멀티히트까지 기록하면서 팀의 4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타니는 시즌 15승째를 기록했고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텍사스와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 상승장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은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정말 주유하기 겁나는 시대인데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름폭이 상당히 큽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어제보다 무려 12.2센트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갤런당 6달러 38.3센트 평균 가솔린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역대 최고치는 지난 6월에 기록한 6달러 46.2센트입니다. 오늘이 6달러 38.3센트.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지금 같은 상승폭이라면 내일쯤이면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도 어제보다 13.5센트나 치솟은 오늘 갤런당 6달러 38.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보다 비싸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도 지난 6월에 세워진 역대 최고가 6달러 41센트와 이제 2.4센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일 역시 최고가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 측은 3월 한 주 동안 77센트가 뛰어오른 이후 이번 주 가장 큰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분석할 것도 없죠. 매일매일 오름폭만 플러스를 하면 되니까요. 현재 자동차협회나 유가협회 등에서는 남가주 가솔린 가격,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 폭등세는 11월쯤이나 돼야 내려갈 것이다. 겨울 비축류가 나와야 내려갈 것이다 라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늘 아침 8월의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그리고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물가가 전월보다 5.5% 급락한 반면 식료품 물가는 0.8% 상승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오름폭이 확대돼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원 PCE 지수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8.3%의 상승률을 기록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3연속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등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데다가 연초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이었던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연준이 9월에 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전망치를 높인 상황에서 오늘 아침 PCE 물가지수 발표는 당분간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통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의 직원 15명 이상 사업체는 구인 공고를 낼 때 임금 수준을 공고해야 합니다.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 새 법으로 캘리포니아의 영세한 한인 업체들 심각한 구인난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이 소식 보도합니다. 직원 15명 이상을 보유한 가주의 사업체가 구인 공고 시 해당 포지션의 임금 수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SB 1162가 이번 주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새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가주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 코네리컷에 이어 사업체의 임금 투명성을 법제화한 주정부 대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가주에서 20만 개가 넘는 업체들이 새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법안 통과를 주도한 모니그리몬 가주 상원의원은 임금 체계가 투명해지면서 여성이나 소수계 직원들이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 시행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직 시 지원하는 포지션의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회사 측과 봉급 협상 시에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업체들의 경우 동일 업종에서 직원 채용 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스럽게 임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베네핏을 확대하게 되는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많은 영세 한인 업체들의 경우 가뜩이나 구인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주류 업체들이나 큰 기업의 구직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혜원 노동법 변호사입니다.
이제 지금은 많은 한인 업소들도 인디드닷컴이라든지 집크루닷컴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에서 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용 사이트에 올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잡 따라서 셀러리 레인지를 올리셔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억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K 말고 다른 뭐 베네핏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거든요. 소규모 한인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임금으로 직원 채용이 어려워지는 업체들의 경우 기존 직원들에 더 의존적이 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더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들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피곤해지고 일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 기존 직원들은 길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직원들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새 직원을 채용하기 힘든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직원들까지도 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회사 측이 새 법규를 위반했다고 생각될 경우 근로자들은 불만 케이스를 파일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은 위반 건수당 적게는 100달러에서 많게는 $10,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10월 1일, 즉 한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한 후 1일 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와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서 한국 입국 관련 코로나 방역 조치는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에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법 조항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서베나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부지입니다.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라파엘 워녹 미국 연방상원의원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에 대해선 2026년까지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현대차 전기차는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워녹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때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같은 당의 한국계 앤디킴 미국 하원 의원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여러 의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do feel like there is sufficient understanding that this is something of concern. We're trying to figure out what would be a proper way to try to address this.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공급망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에 불이익이 가는 법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한국의 실망이 크다. 바이든 정부가 안보 동맹은 강화하면서 경제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데 대한 역풍이라고 소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빠른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입법을 통한 해결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의회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한창입니다. 미국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력한 성과로 내세우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3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남가주 하늘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오늘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2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도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겠고 주말의 낮 기온은 2, 3도가량 더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62도, 해안 지역은 73도, 63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1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 2열 전이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8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0번 이스트 방향 컬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트럭 전복 사고 있습니다. 605 노스 방향입니다. 파이어스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시트러스 애비뉴로 내리는 램프, 오늘 하루 보수 작업으로 인해 이 램프가 통제됩니다. 10번 이스트 방향에서 시트러스 애비뉴로 내리는 램프입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 2열 전이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8일 본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텔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그들 선거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최대 일간지 오실 레지스터지의 공식 지지를 받으면서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 후보 상대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한인 의원이 이번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지지를 통해 중요한 원군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실 레지스터는 연방하원의 재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이 현재 주요 지역 이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셸 박 의원의 재선을 공식 지지한 것입니다. 매체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스틸 의원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세금, 정부 규제, 인플레이션 등 주요 문제에서 올바른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잘못된 연방 지출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을 포함해 다양한 보수적 활동 기록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충분히 얻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레지스터는 앞서 지난 일주일 전 영킴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영킴 의원이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의원이자 리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립서비스만 하는 정치인들과 달리 영킴 의원은 실제로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례가 많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코로나 팬데믹 동안 교육이 뒤처진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마련했던 총 나흘의 추가 수업일 일정을 교사 노조의 반대로 변경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10월 19일, 12월 7일, 3월 15일, 4월 19일까지 4번의 수요일로 예정됐던 추가 수업일을 겨울방학과 봄방학 시작 전 각각 이틀씩 시행하기로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충 수업일은 오는 12월 19일과 20일, 그리고 4월 3일과 4일로 대체됐습니다. 해당 교육을 참여할지는 학생들의 선택사항입니다. 한편 이 같은 보충 수업일 변경은 오는 10월 19일 첫 보충 수업일을 앞두고 교사 노조 측에서 보이콧을 진행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LA 통합교육 소속 학교들에 근무하는 교사들 대부분은 보충 수업일에 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보충 수업일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으로 LA 통합교육 측에 내리는 긴급하게 일정을 바꾼 조치입니다. 소아과 학회가 머리카락에 사는 기생충 머린이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발간될 예정인 머린이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학교 당국에 학생이 머린이가 발견되면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머린이 진단 및 취급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머린이 예방관리 수칙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머린이 감염은 건강상 위험이나 위생 불량의 징후는 아니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질병을 퍼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머린이 감염으로 인해서 위생 불량 아이로 낙인 찍힐 경우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머린이가 발견됐다고 학교를 결석하거나 학교에서 조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머린이 등이 발견된 학생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등교를 금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머린이는 학생들끼리 전염이 많이 되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아과 학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배제한 채 머린이가 발생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방침만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지난 28일 의료보험사들과 함께 한인 시니어층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과 플랜 변경 기간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인 시니어들은 자신에게 어떤 플랜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있지만 매년 다양한 커버리지가 적용되는 플랜이 나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플러튼에 위치한 서밋하우스에서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8개의 의료보험사들을 초청해 의료보험 에이전트들을 상대로 새로 마련된 플랜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을 비롯해 120여 명의 보험 에이전트들이 초청되었으며 휴메나, 앤썸블루,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 웰케어, 스캔 헬스케어 플랜, 유나이트 헬스 등 주요 의료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설명회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대다수의 의료보험사들이 한인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들, 저렴한 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오렌지 카운티 김홍식 이사회장입니다. 개발을 해서 우리 한인들의 문화와 언어에 맞는 그런 혜택을 조금 더 개발했다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각 회사의 베니핏인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쭤보셔야 됩니다. 특히 메디케어 변경 기간에 제때 메디케어 보험을 변경, 가입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다양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호 서울 메디칼 그룹 마케팅 담당 상무입니다. 조금 불편이 따른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한테 맞는 보험 플랜을 갖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보험 에이전트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메디케어 보험을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보험회사 측이 마련한 무선 스피커, 커피 메이커 등이 추첨을 통해 증정되었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플랜 가입과 변경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처방약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 D의 가입과 변경, 메디케어 파트 C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과 변경이 가능한데 메디케어 파트 D는 연례 가입 시기를 놓치면 1년 더 기다려야 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합한 플랜을 찾아 가입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실 운영과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해서 응급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환자들은 응급실 도착 시 중증도가 분류됩니다. 경미한 증상의 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치료 후 입퇴원시켜 응급실 환자 적체를 해소하고 더 많은 의료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영상 진단과 검사 대기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헐리우드 차병원은 패스트트랙 운영 첫 주 동안 응급실 대기 중 진료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기록적인 가뭄이 이어짐에 따라서 LA 수도전력국 DWP가 물 사용량을 추적하고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 플룸의 활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 $199인 플룸을 $49에 제공하고 설치까지 완료할 때는 $25의 리베이트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수도전력국 고객들은 누구나 이 플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플룸은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을 추적하고 누수를 감지하는 기기입니다. 에리카 세테 LA 시장은 이 플룸이 물 보존을 위한 LA 시민들의 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기기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플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PD가 신입 경찰 모집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예 이벤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신규 채용되는 경찰에 24개월 동안 $24,000 주거 지원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국의 경찰 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스티브 소브로프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의 구인난이 국가적인 위기라고도 말했습니다. LAPD는 연평균 500명의 경찰을 채용하는데 2020년의 경우 79명의 경찰을 채용하는데 그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CBB은행의 지주사 CBB뱅콕이 2022 주주총회를 어제 LA 본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사진에 대한 재선임과 또 외부 회계감사법인 선정 등의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제임스 홍 행장 등 6명은 이사직을 1년 더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한식 재료들 딱 갖다 주면 뭐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나시죠? 파전도 생각나고요. 마시는 건 빼놓겠습니다. 뭐 막걸리, 맥주, 소주 너무 많죠. 어제 LA 다운타운에서 한식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K-푸드 러버 쿡오프 행사가 열렸는데 대회 참가자들이 한식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 대결을 펼쳐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한인이 아닌 타인종이 만든 한국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9일 LA 다운타운 아트 디스트릭에 위치한 한식 레스토랑이자 마켓플레이스인 양반 소사이티에서 한식을 재료로 한 참가자들의 요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LA 지사는 SNS를 비롯한 전국의 젊은 주민들에게 한국의 식재료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LA 지사장입니다. AT센터는 결국은 한국 식품이 많이 이렇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저희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어들부터 소비자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알리는 것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활동들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래 들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한국 식재료에 대한 타인종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워 미주 전역의 K-푸드에 대한 뜨거운 인기를 심각히 했습니다. 이날 쿡오프 행사에 참가한 3명은 김치전, 불고기, 김치, 버섯전골 등 다양한 한식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요리 대결에는 2명의 타인종 주민들과 1명의 한인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1등으로 선정된 메뉴는 글렌데일 출신의 변호사인 헥터 디 하루시로 김치전 반죽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들을 와플 기계를 이용해 굽고 막걸리와 함께 선보였습니다. 하루 씨는 1등으로 $2,000의 상금을 수여받았으며 2등과 3등 참가자들은 각각 $700, $300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 심사위원들은 대화 참가자들의 요리는 매우 훌륭했으며 특히 1등으로 선정된 요리는 자신의 레스토랑의 메뉴로 선정될 만큼 창의적이고 한국의 맛을 담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반 소사이어티의 헤드 셰프인 카티아나 홍, 존 홍 대표는 심사위원으로 요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훌륭한 한식들을 접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But it's been fun. It's been fun to see different perspectives from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parts of America kind of cooking and interpreting Korean food for their own. I think we'll definitely do the kimchi Poseidon and we'll do something very much inspired by the dish that we tried today.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한식을 유명 셰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연이 쓸고 간 플로리다 남서부 쑥대밭이 됐습니다. 200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겼고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연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 플로리다 남서부의 모습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질비하고 무너진 집들과 바람에 날린 잔해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고 주민들은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세니벨 섬과 본토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교량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유실됐습니다. 해안가에 정박해 놓은 선박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높은 해일에 선박들이 해안가 도로 건너편까지 떠밀려갔고 서로 뒤엉킨 채 부서져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선박의 모습에서 허리케인의 위력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 240km의 강풍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에 약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준입니다. I think I've lost everything I own, and I'm trying to be brave and know that my family and I are safe. 200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기면서 주유소마다 자가 발전기를 돌릴 기름을 사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about 2.5 hours, almost 3 hours in line for gas. 아직 정확한 사상자가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1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관통해 대서양으로 진출한 허리케인 이언은 세력이 많이 약화한 상태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연방의회가 임시예산을 전격 처리해 올해도 가까스로 연방정부 셧다운은 면하게 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임시지출 예산안을 찬성 72, 반대 25표로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2023 회계연도 본예산 처리와 무관하게 오는 12월 16일까지 기존 예산에 준해서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원은 2022 회계연도 마지막 날은 30일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직 미군 장교와 그의 부인이 러시아에 미군의 의료 정보를 넘기려다가 러시아 당국자로 위장한 FBI 요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직 소령이자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기지 포트브래그의 의사였던 제이미 리 헨리와 마취과 의사인 그의 부인 애나 가브리엘리안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미군 기지 내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법원에 따르면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 정권이 미국 정부 군대와 관련된 개인의 의료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브리엘리아는 한 호텔에서 러시아 당국 관계자로 위장한 FBI 요원을 만나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이 이런 행위에 동기를 부여했다며 어떤 결과가 따르든 러시아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헨리가 미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남편을 계획에 끌어들인 것도 이 아내가 자청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이어진 만남에서 남편 헨리 역시 러시아 군대의 자진 입대를 고려할 정도로 자신이 러시아에 충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동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의 해외 정보원들이 비밀리에 교신하는 웹사이트가 너무 허술해서 아마추어 탐정도 쉽게 추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CIA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이들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란에서도 여러 명이 처형이 되거나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전했습니다. 이간 사실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사이버 보안 연구소인 시티즌 랩 전문가들이 조엘 쉑트먼 로이터 통신 기자의 제보에 따라 착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시티즌 랩은 CIA 요원이나 정보원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해서 조사 결과를 자세히 공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웹사이트 단 한 곳만 알면 CIA가 극비리에 관리하는 모두 885개의 웹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찾아낸 웹사이트는 뉴스와 날씨, 보건, 그리고 기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시티즌랩은 성명을 통해 이들 웹사이트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됐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과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들은 여전히 해외 정보국과 국무부 직원 등의 현역 정보원들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CIA 웹사이트 관리 부실 논란은 지난 2018년 2명의 야후뉴스 기자들의 단독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CIA가 해외 정보원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이 중국과 이란에 노출돼서 중국 내 정보원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넉 달여 전 총기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총기 제조사와 관할 교육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서부 연방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벨디 교육부가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 말로 표현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안고 살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들이 필요한 보살핌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유벨디 교육부와 총격범 실패에 대응에 실패한 그리고 지난달 해임된 피트 아리돈 교육부 경찰서장 등 무려 10명에 달합니다. 총 제조사는 총기류 범죄와 관련해 광범위한 면책 보호를 받지만 마케팅 방식이 주 법을 위반한 경우 책임을 묻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현재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문닫힘 장치 제조사가 피고에 포함된 것은 총기 난사 사건 당일 범인이 학교 건물로 들어갈 때 원래 잠겨야 있어야 하는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데 따라 문 닫힘 장치 제조사도 이번 피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를 표방하면서 취임한 트러스 영국 총리가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에 대해 국제적인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든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러스 총리는 기꺼이 어려운 결정을 하겠다면서 정책 고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영국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던 트러스 총리. 마거릿 대처를 표방하며 취임 3주 만에 내놓은 발표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혼란은 잠시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트러스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오히려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례적으로 영국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고 미국 정재계에서도 트러스 총리의 행보를 말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보수당 지지율이 노동당에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트러스 총리의 조기 실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a government that on Friday took the reckless action which lost control of the economy, and for what? To cut taxes for those who are earn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ounds. 트러스 총리는 그러나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o make sure that nobody is paying more than a typical fuel bill, but also to reduce our tax burden, to make sure we grow the economy and also curb inflation. 존슨 총리의 불명예 퇴진 이후 구원투수로 나선 트러스 총리가 경제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5대2로 승리하면서 시즌 108승 48패를 기록 중입니다. 108승 정규 시즌 최다승 신기록이죠. 앞으로 다저스 6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몇 승, 정규 시즌 몇 승까지 하고 시즌을 마무리할지 마지막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저스 어제 선발 투수 없이 오프너 전략을 사용했는데 7명의 투수가 나서서 샌디에고 타선을 2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샌디에고는 다저스 라이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좋지 않습니다.
류현진이 팔꿈치 수술로 빠져있는 토론토 팀이 2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최지만이 침묵한 템파베이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입니다. 류현진의 소속팀 토론토가 2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1위를 달리고 있는 토론토는 이 부문 4위 볼티모어가 보스턴에 지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을 위한 매직 넘버를 모두 지웠습니다. 볼티모어가 남은 6경기를 모두 이긴다 해도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3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6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포스트 시즌 출전이 어렵습니다. 재활 중인 류현진은 자신의 SNS에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자축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반면 1승만 추가하면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최지만의 템파베이는 아쉽게 졌습니다. 한 점 차로 뒤진 9회 원아웃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은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쳐내며 3경기 만에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이미 구단 최다승 기록을 다시 쓴 LA 다저스는 시즌 108승째를 올렸습니다. 유소연이 완벽한 벙커샷을 선보이며 손쉽게 버디를 잡아냅니다. LPGA 투어 어센던트 대회 첫날 2언더파를 기록하며 선두에 넉타 뒤진 공동 11위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바람이 셌었는데 그래도 티샷을 꽤 잘한 편이라서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10개 대회 연속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 대회 첫날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한 명도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어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나서서 8회 투아웃까지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타석에서는 4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4대2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8회 2사까지 노히트 노런한 후에 9회 마운드를 다른 구원투수에게 넘겼더니 또 9회 나오자마자 2실점을 했어요. 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어제 승리로 시즌 15승째를 기록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텍사스와 주말 3연전을 갖고 엔젤스 역시 6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오타니 선수는 어제 등판이 마지막 등판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으로 복귀해서 리그 1위 아스널과 라이벌전을 준비합니다. 물오른 골 감각을 북런던 더비에서도 과시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레스터 시티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의 리그 복귀 첫 경기 상대는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입니다. 아스널은 지난 시즌보다 한층 짜임새 있는 축구로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5승 2무로 선두 아스널과는 승점 1점 차. 맨시티보다 골득실에서 뒤져 3위입니다. 토트넘이 아스널을 잡는다면 선두는 바뀝니다. 손흥민 선수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를 얼마나 이겨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손흥민은 아스널전에 강했습니다. 아스널과 16번 대결하는 동안 손흥민은 5골,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리그 21호 골을 넣으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차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답했습니다. Yeah, but Son is one of the 3 players that they have the task to take set pieces. Yeah, but we have him, we have Harry and Eric Dyer. Yeah, and for sure now he's in great confidence because. 대표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웨스트햄 원정에 나서고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는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유에스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